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전기기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현재 자기 회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좀 계산 문제 포함해서 요 예제도 저번 시간에 풀어봤었는데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전기나 전자공학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나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제가 그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전기공학이나 뭐 전력전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전기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예, 볼티지 드랍, 예, 전압 강화라는 부분이에요. 자, 전압 강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였죠? 예. 자, 우선은 오음의 법칙, V는 I, R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자, 오음의 법칙인 V는 I, R은 자, 어떻게 해석을 한다? 예. 전압 V하고 전류 I는 무슨 관계다? 예, 비례 관계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전압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 전류가 커진다.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도 작아진다. 자, R은 뭔가요? R은 저항인데 바로 비례 상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 R에 의해서 R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전류값이 적어지고 R이 작아지면 전류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제가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전원 V가 있고 자,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부하로 저항 R이 존재한다. 자, 이건 뭐죠? 전압. 자, 이건 뭐죠? 부하인데 저항 R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 이게 10V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원 전압이 10V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뭐 계산하기 쉽게 자, 요 저항은 2ohm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얘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계산 하나 스위치를 닫으면 자, 여기에 뭐가 흐른다? 전류 I가 흐른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계산상으로 전류는 얼마가 흐를까요? 예, 5A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전압 강화예요. 자, 전압 강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가 B 포인트고 자, 여기가 A 포인트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지금 전이차가 얼마예요? 전이차가 예, 10V예요. 10V.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전압 강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이 저항 아래는 2ohm이라는 저항값이 있고 여기 얼마가 흘렀어요? 5A의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얼마가 생긴다? 예, 10V에 뭐가 생겨요? 10V에 전압 강화가 생긴다. 예, 전원 전압 몇 볼트라고요? 10V. 전압 강화는 얼마 생겼다고요? 10V. 자, 그래서 전압 10V와 전압 강압은 10V는 동일해야 된다. 자, 이게 키르요프의 무슨 법칙? 전압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얘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하면 화면 지울게요. 뭐 여러분들 방금 잘 알고 계셨던 건데, 자, 전압 강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전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저항 A가 있고 여기 저항 B가 있어요. 자, 똑같이 전원은 10V라고 가정할게요. 10V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 1, 5. 자, 여기 1, 5. 자, 두 개의 저항이 있어요. 얘는 RA고 얘는 RB예요. 이거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전기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빨리 지나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회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흐른다? 전류 I.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류 I 값이 얼마다? 5A라고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요 포인트 B 포인트에서 A 포인트까지 자, 여기에 전위차는 얼마다? 예, 10V예요. 이게 전원이죠? 전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압값은 얼마다? 예, 5V다.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압값은 얼마다? 5V다. 자, 무슨 얘기다? 저항 RA에 걸리는 전압 강압값은 5V. 저항 RB에 걸리는 전압 강압값도 5V. 두 개 합치면 10V. 자, 그거는 뭐랑 같아야 된다? 반드시 예, 전원 전압과 일치해야 된다.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부분에다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예,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전류의 관계에서는 전압 강화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죠? 화면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바로 자기 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전기 회로 얘기했었죠? 자기 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자기 회로에서 얘기하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우리가 앞에서 기자력 F는 자, NI 그죠? 그다음에 HL N 뭐죠? 턴수, I는 뭐죠? 전류, H는 뭐죠? 예, 생각해 보세요. H는 자기의 강도죠. 그리고 L은 뭐죠? 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기자력 F는 자속 파이하고 비례관계다. 자, 그런데 비례상수에 뭐가 들어간다? 예, R이 들어간다. 자, 이 R은 뭐다? 예, 자기 저항이다. 릴럭턴스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공식은 뭐랑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예, 오음의 법칙과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예를 볼게요. 자, 지금 공극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 이거는 자, 자기 회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예, 기자력 F 여기서 지금 자속이 형성되니까, 그렇죠? 자속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왜 형성이 돼요? 여기 전류 I를 공급하니까, 그렇죠?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로 변한, 자, 그래서 자속 파이가 생긴다.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자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자력에 의해서 생긴 자속 파이는 자, 이 회로를 따라서 흐르는 거죠. 자, 그럼 이 회로를 그대로 회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R인데 이건 무슨 R이죠? 릴럭턴스, 자기 저항이다 이 얘기예요. 자기 저항.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죠. 여기에 전류 I 대신에 뭐가 흐르는 거죠? 자속 파이가 흐른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자, 뭐가 발생한다? 이 릴럭턴스에는 예, 바로 기자력 강화가 발생한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공급되는 기자력의 단위는 뭐죠? 암페어 턴이다. 자, 그럼 10 암페어 턴이 공급됐다. 자, 그러면 여기 릴럭턴스에서는 기자력 강화가 얼마가 생겨야 된다? 예, 10 암페어 턴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때요? 요 회로는 자, 여기 회로에는 뭐가 발생돼 있다? 공극이 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극이 없을 때 또 뭐가 생긴다? 자, 기본적으로 공극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와 같은 릴럭턴스, 이 코어 자체의 릴럭턴스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공극까지 있기 때문에 자, 뭐다? 예, 이 공극에서의 릴럭턴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자력은 자, 릴럭턴스 부분의 기자력 강화분과 그 다음에 코어 자체의 기자력 강화분을 더한 것이 뭐랑 같다? 예, 여기 기자력과 동일하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전압 강압, 볼티지 드랍과 이 내용이 같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교재 34페이지요. 자, 교재 34페이지에 자, 그림 1-19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그림을 해석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 회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코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코어가 있는데 페라이트 코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 주철이나 그다음에 강철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운데 부분에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코일에다가 자, 이 코일이 N턴 감겨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전류 I를 곱하면 어떻게 된가요? 자, 그때 기자력 F가 발생하겠죠. 기자력 F가 발생하고 이 기자력 F의 힘은 자, 몇 턴 감겨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전류를 얼마나 전류를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의해서 기자력이 발생하고 그 기자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나요? 자속 파이가 형성돼요. 자, 그러면은 자, 자속 파이는 자, 자기 회로를 따라서 순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속 파이가 형성되는데 자속 파이가 형성돼서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전류랑 같다고 그랬죠? 전류랑. 자,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됐어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자, 이쪽의 단면적과 이쪽의 단면적 그리고 소재가 같다고 가정되면 자, 여기서 형성된 자속 파이는 자, 이쪽으로 자, 2분의 자속 파이, 이쪽으로 2분의 파이 해서 2등분이 돼서 자, 요 순환 회로를 통해서 자기 회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자, 이쪽에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쪽에서는 다시 어떻게 된다?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그러니까 파이의 자속이 다시 형성돼서 이와 같이 순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병렬 자기 회로예요. 자, 병렬 자기 회로인데 자, 화면을 지우고 얘기를 계속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를 자, 릴럭턴스를 이용해서 왜 릴럭턴스요? 자, 이것도 이 안에 뭐가 존재한다? 자기 회로니까 당연히 전기 전자 회로에서 저항이 존재하듯이 자,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기 저항, 릴럭턴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회로들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자, 여기 릴럭턴스 레프트, 자, 이거 릴럭턴스 라이트, 그렇죠? 이건 동일하겠죠? 자, 그다음에 중앙 부분도 뭐예요? 릴럭턴스 C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기자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무슨 회로가 형성됐어요? 세 개의 병렬 회로가 형성됐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 B, 이 포인트 A. 자, 그래서 자, 전기 회로에서는 전압 기전력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A랑 B 포인트의 기자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기자력의 크기를 자, FA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FAB는 이 기자력이라는 건 뭐예요? 기자력이라는 거는 자, FAB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기자력이 형성됐죠? 기자력이 형성됐는데 여기서 뭘 빼야 되겠어요? 예, 이 중앙 부분의 릴럭턴스에서의 기자력 강화 부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자, 요 부분의 기자력 강화 부분은 자, 기자력은 어떻게 구하죠? 기자력은 자, 자기 강도 H에 그다음에 길이 L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센터라고 하면 이걸 HC, LC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의 기자력 이 높이는 뭐냐면 여기서 자, 공급된 기자력 F에서 뭘 뺀 거와 같다. 자, HC, LC 기자력 강화 부분을 뺀 거랑 같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또 이 FA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레프트 쪽. 자, 이 레프트 쪽에 뭐랑 같다? 예, 여기에 이 릴럭턴스 RL의 기자력 강화 부분과 같다.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자기 강도 H, L에 L이랑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FA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 이쪽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강도 R에 L에 R과 같다. 자, 그러면 바로 요 수식이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요 수식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A, B 포인트의 기자력 강화 부분인 자, 기자력 A,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센터에서는 자, 요 높이가 다 같잖아요. 요 높이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높이는 자, 센터에서 보면 어떻다? 센터에서 보면 자, 생성된 기자력 F에서 뭘 뺀 거와 같다. 자, 센터 부분에 기자력 강화 성분을 뺀 거랑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HC, LC를 뺀 거랑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 레프트 쪽이네. 자, 그러니까 자, 전개 강도 HL의 LL 부분과 같고, 그다음 또 뭐하고도 같다. 전개 강도 라이트와 자, 길이 라이트 부분하고 같다 이 얘기예요. 자,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에 뭐가 생성되면 자, 에어갭이 존재한다. 자, 그럼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에어갭에서도 뭐가 발생하겠어요? 예, 또 여기에 그 기자력 강화분이 존재하겠죠? 그럼 같이 얘를 빼줘야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생성된 기자력에서 자, 이 센터 부분의 코어에서 가지고 있는 릴럭턴스 성분의 기자력 강화 성분을 빼고 또 모두 빼줘야 돼요. 에어갭에서 생긴 기자력 강화 성분도 빼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예, A에서 B까지의 기자력 성분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회로를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교재 35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 회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등가 자기 회로죠. 등가 이제 전기 회로네요. 전기 회로 같이 저항으로 표현했는데 자, 자기 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에서는 자, 이 코어의 재질은 박판강이에요. 박판강이고. 자, 그리고 자, 이 중앙 코어의 면적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중앙 코어의 면적은 자, 10cm 제곱이래요. 자, 그리고 좌우는 얼마래요? 좌우는 동일하고 좌우의 면적이 6cm 제곱이래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중앙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여기 전류 I를 공급할 건데 자, 이때 생긴 자속은 얼마래요? 자, 1.2 미리 1.2 미리 웨버의 자속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전류를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때 기자력을 구하래요. 기자력 F.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요 자기 회로를 자, 등가 전기 회로로 바꾸면 자, 요 자기 회로를 등가 회로로 바꾸면 자, 요가 된다고 했어요. 자, 앞에서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자, 여기에 에어갭이 존재하죠. 자, 에어갭이 존재하니까 이 에어갭에도 당연히 뭐가 존재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예, 그냥 릴럭턴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전류 I를 공급했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자, 기자력 F가 발생했다. 자, 그 F에 의해서 자, 자속 파이가 형성됐다 이거예요. 그 자속 파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2 미리 웨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가서 자, 여기에 2분의 자속 파이, 자, 2분의 자속 파이. 자, 이와 같은 자, 이 방향이 뭐예요? 이거 방향은 좀 그렇네요. 자, 방향이 요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렇죠? 자, 요거는 지금 교류 얘기를 한 거예요. 교류에 의해서. 근데 지금 우선은 교류 얘기하지 말고 직류를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공급되면 자속 파이가 자, 요렇게 형성된다. 요렇게 2분의 1로 나누어서 자, 그걸 회로로 그리면 전기 회로로 그리면 자, 이쪽에 가운데 하나, 그다음에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형성되겠죠? 가운데 하나, 좌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어서 기자력 F가 형성됐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기자력 강화, 여기 기자력 강화가 형성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자력 A, B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자력 A, B. 그렇죠? 그래서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기자력 F, A, B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이트 쪽을 보면 어때요? 라이트 쪽을 보면 자, 자개강도 H, R에 LR. 그 다음에 F, A, B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개강도 레프트, 길이 레프트. 자, 그 다음에 센터로 보면 어때요? 센터로 보면 자, 기자력 A, B라는 거는 뭐다? 뭐에서 뭘 뺀다? 예, 기자력 F에서 뭘 뺀 거예요? 자, 여기 센터 코어의 릴럭턴스 강화 부분, 기자력 강화 부분.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우선은 F, C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뭘 뺀 거예요? 갭 부분, F, 갭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 기자력 F가 얼마냐 이거예요. 기자력 F를 얼마를 공급했길래 여기에 자속 1.2 미리 웨버가 발생했냐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F는 뭐예요? F는 F, A, B에서 자, 얘네 둘을 전부 다 반대편으로 넘겼잖아요. 플러스 FC 플러스 FG. 그렇죠? 이거 안 써지네요. 자, 이거는 G예요. FG.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예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 기자력 F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FAB 구하고 기자력 FAB 구하고 FC 구하고 FG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뭐부터 구해볼까요? 자, C부터 구해볼게요. FC가 바로 뭐예요? 자, 이 가운데 코어에서 생기는 기자력 강화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FC는 자, HC의 LC예요. 자, 그럼 HC를 구하면 되겠네요. HC. 자개강도 C 부분, 센터에서 생기는 자개강도 부분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자, 이 센터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력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센터 부분의 기자력 강화 부분. 자, 그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자개강도 C, 그다음에 길이 C 이걸로 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구해 보죠. 길이는 알고 있잖아요. 길이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길이는 저 8cm예요. 가운데가. 예, 아시겠죠? 자, 그럼 자개강도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자개강도를 구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지금 자석 파이를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자, 자석 밀도는 C 부분에 이 중앙 부분의 자석 밀도는 얼마예요? B는 뭐예요? B는 단면적 A의 자석 파이가 되겠죠? 자, 단면적 A는 얼마예요? A는 여기 단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10cm 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10에 그다음에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단면적은 나왔죠? 자석 파이는 얼마예요? 여기 얘기했잖아. 1.2. 자, 1.2인데 뭐예요? 미리예요, 미리. 그러니까 10에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3승. 자, 10에 마이너스 3승.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자, 1.2 테슬라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석 밀도가 이 중앙 부분의 자석 밀도가 1.2 테슬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자기 강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앞에 자, 그림 1-11에 보면 그림에서 보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 하고 한 번에 설명을 왜냐면 장을 넘겨야 돼서 제가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지금 자석 밀도 1.2 테슬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림 뭐죠? 그림 1-11에 보면 1.2 테슬라를 가지고 자, 이 소재가 뭔데? 박탄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래프에 대입을 하면 1.2 테슬라를 대입을 하면 자, 얼마가 나와요? 자기강도 C는 대략 825 자, 암페어 턴 메타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강도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기자력, 중앙 부분에서의 기자력, 센터 기자력은 자, HC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HC가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825 곱하기 길이 L은 얼마예요? 길이 L은 8cm잖아. 자, 8 곱하기 센티미터니까 10에 몇 승이에요? 10에 마이너스 2승이다. 자,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66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기자력이니까 암페어 턴이 되겠죠. 자,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부분에 지금 여기에서 생기는 기자력 강화 FC가 얼마라는 거예요? 66이라는 거예요. 66. 좀 이게 66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면 돼요? 자, 여기에요, 여기. 요 에어갭에서의 기자력 강화 FG를 구하면 돼요. 자, FG. 자, FG는 어떻게 구할까요? FG는. 자, FG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중앙에서의 자속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속 밀도가. 여기서 구했죠? 1.2 테슬라래요. 자, 그럼 이 1.2 테슬라를 자, 여기서 1.2 테슬라니까 여기서도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 테슬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슨 뭐죠? 공기죠, 공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에서 뭐가 있었죠? 뭘 배우셨냐면 자, 자속 밀도 B는 또 뭘 배웠어요? 자, 뮤의 뭐죠? 자기강도 H. 뮤는 뭐예요? 투자율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미 앞에서 자, 이쪽에서 자, 자기강도 FC가 얼마라고 자, FC를 구하면서 우리가 자, 이 중앙 부분의 자속 밀도가 1.2 테슬라라고 배웠어요.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1.2 테슬라니까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 테슬라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분은 뭐라고요? 철이 아니라 지금 공기죠. 자, 그럼 이 공기에서의 지금 자기 강도는 얼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식을 대입하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죠? 바로 자기 강도 H는 뮤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뮤가 얼마예요? 뮤가 예, 앞에서 얘기했죠? 공기는 4 파이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어요. 자, B는 뭐예요? B는 저속 밀도죠. 지금 여기가 1.2 테슬라니까 여기도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 테슬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라고요? 이걸 계산하면 자, 0.955 곱하기 10의 6승 단위는 뭐예요? 톤은 당연히 자기 강도니까 암페어 톤 그다음에 메타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강도를 구했으니까 자, 이 FG는 어떻게 구해요? FG는 HGLG가 되니까 자, HG는 뭐가 돼요? HG는 얼마예요?
hg는 자 0.955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자 이 에어 갭의 거리가 얼마예요? 1mm죠. 자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구하면 얼마예요? 구하면 자 955 암페어 턴이에요. 자 지금 계산해보니까 뭐예요? 에어 갭에서의 기자력 강화분은 얼마라는 거예요? 955래요. 자 그럼 아까 센터 부분에서 기자력 강화 성분은 66. 그 다음에 자 에어 갭에서의 기자력 성분은 955. 못 적겠네요. 예, 여기 있어서 자 여기다 적을게요. 955다. 자 그럼 자 센터 코어 부분의 기자력 강화분이 66. 그 다음에 자 에어 갭에서의 기자력 강화분이 955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A에서 B까지 기자력 강화분만 알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F, A, B를 구하면 돼요. 자 F, A,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무슨 얘기했죠? 자 자속 파이가 이렇게 와서 자 2분의 자속 파이, 2분의 자속 파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의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될까요? B. 요거를 B 레프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 레프트는 어떻게 구한다? B는 여기 있잖아요. A분의 자속 파이라고 그랬는데 자 A 요 단면적은 얼마예요? 단면적은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6cm 제곱이래요. 자 그러니까 6 곱하기 자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래요. 자 자속 파이는 자 여기까지 자속 파이가 왔다가 2분의 파이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자속 파이가 얼마였는데? 자속 파이가 여기 있네요. 1.2 미리 웨버라고. 자 그러니까 1이 가는 건 얼마겠어요? 0.6이 되겠죠. 0.6. 자 그러니까 0.6 곱하기 자 미리 웨버죠. 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 자 구하면 얼마가 된다? 1 테슬라가 된다. 자 아까 여기는 얼마를 했어요? 여기 가운데는 센터는 1.2 테슬라였죠. 자 그런데 자 이쪽은 얼마라는 거예요? 1 테슬라다. 1 테슬라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 그림 1-11에 의해서 자 1 테슬러에 자 그다음에 재질이 뭐죠? 박판강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H 뭐 이게 레프트니까 자기 강도 L은 얼마다? 예, 한 500 암페어 턴 메타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F, A, B는 어떻게 구하느냐? HL 그죠? 곱하기 L이 된다. 자 그러면 HL은 얼마냐? 자 500이잖아요. 암페어 턴 메타. 자 곱하기 자 길이는 얼마다? 길이는 자 요 루트가 여기 써져 있네요. 20cm. 자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러면 얼마다? 예, 100 암페어 턴이 된다. 100 암페어 턴. 자 FAB는 100 암페어 턴이다. 자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00 암페어 턴이래요.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죠? F는 뭐라고요? FAB 플러스 FC 플러스 FG다. 자 그러면 FAB는 얼마다? 100이다 플러스 FC는 66이다 플러스 G는 955다. 자 그래서 총 얼마다? 1121 암페어 턴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그림 1-11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제 풀었고요. 문제를 예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그림 1-11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림 1-11인데 자 페이지 자 26페이지가 되겠죠. 교재 26페이지인데 첫 번째로 뭐였냐면 자 중앙 코어의 중앙 부분의 자속 밀도가 얼마였냐면 1.2 테슬라였어요. 자 그런데 자 그림 1-11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자 자개 강도 C는 센터 부분의 자개 강도는 자 825 암페어 턴 메타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측면이었죠. 측면. 자 측면의 자속 밀도 BL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1 테슬라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측면 레프트 쪽의 자개 강도는 자 500 암페어 턴 메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예제에서 재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박판 강이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6페이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성 재료의 자화 특성이에요. 자 근데 x축은 뭐죠? 예, 자기 강도. y축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성 밀도. BH 커브죠? 자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 거예요.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어떻게 돼요? 주처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포화되겠죠? 포화되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박판강이에요. 자 얘는 자 요렇게 자화가 됐다가 자 돌아올 때는 요렇게 돌아오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 자속 밀도 센터의 자속 밀도를 구하니까 1.2 테슬라가 나왔다.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구면 박판강이잖아. 1.2 테슬라잖아. 자 요 포인트구나. 그쵸? 그쵸? 자속 밀도가 1.2 테슬라니까. 자 그러면 그때 자기 강도는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요쪽 포인트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825 암페어 턴 메타가 나왔다. 아시겠죠? 요 자로 재고 이게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죠? 요 그래프를 볼 줄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자석 밀도. 레프트 라이트 부분이 1 테슬라가 나왔어요. 자, 그럼 1 테슬라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다. 밑으로 쭉 내리면 요 포인트네. 자, 그러니까 500 암페어 턴 메타다. 예,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랑 문제가 주어지면 자, 어떤 문제든지 푸실 수 있으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 지우고 갈게요. 자, 교재 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시퀀스에서 배우셨던 릴레이가 되겠어요. 릴레이. 자, 실습하실 때도 많이 보셨죠? 릴레이. 자, 이거는 이제 뭐 전자석 자, 전자석인데 자, 릴레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릴레이 많이 쓰셨죠? 예, 많이 보셨어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뭐냐면 자, 한쪽은 고정 철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쪽은 뭐냐면 가동 철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요 철심, 이 철 코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코일이 담겨 있고 자, 여기에 전류 I가 공급될 거예요. 자, 전류 I가 공급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자, 여기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자석 파이가 형성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가 있다? 이 부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에어 갭 공극이 존재한다. 공극. 자 그럼 여기도 어떻다? 여기도 이제 공극의 자속이 형성되겠죠? 자 그리고 그게 자 여기를 타고 이렇게 자기 회로로 순환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쪽 철심은 뭐냐? 가동 철심이다. 자 여기에 센터가 있고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스프링으로 당겨 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자 1mm 정도 공극이 생긴 거예요. 공극이. 그렇죠? 자
오른쪽에 전자석은 뭐예요? 오른쪽에 전자석은 자 오른쪽에 전자석은 여기도 철심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철심이 존재하는데 여기 코일이 감겨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류 I를 공급하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형성된다? 자속 파이가 형성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고 공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공극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자속 파이가 공극을 건너서 다시 요 철판을 통해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된다. 자기 회로가 형성된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전원 공급하면 이게 척 하고 붙더라 이거죠. 자 근데 이게 땡기는 힘이 F 자 이건 뉴턴이겠죠. 힘이니까 자 이게 얼마만큼 큰 힘이냐 이거예요. 자, 그 힘을 계산하는 자, 수식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자, F가 바로 이 철심 가동 철심을 당기는 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2분의 뮤5. 자, 이제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예, 여기 공기잖아. 공기죠? 자,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B 제곱의 A. 자, A는 뭐예요? A는 예, 단면적이지. 그렇죠? 아시겠죠? 이제. 자, 그다음에 B는 뭐예요? 예, 자속 밀도. 자속 밀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자, 도대체 얼마만큼 힘으로 당기는지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의하실 점은 자, 여기서 B 자속 밀도라는 거는 자, 요 공극 부분, 공극에서의 자속 밀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전자석이네요. 전자석이고, 자 여기 분명히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자, 코일이 감겨 있는데, 자 턴수 N은 500이래요. 자, 500이고, 자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재질은 뭐예요? 위에 있는 재질은 주광이래요. 주광.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철판은 주철판이고, 자 그리고 여기 자 윗부분에 자 이 코어에 있는 자 자기 회로 길이는 60cm네. 그럼 여기가 60cm. 자 그리고 공극은 1mm. 이거 1mm.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 회로 부분. 자 이 부분은 30cm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끌어당길 때 끌어당기는 힘 F는 자 2670 뉴턴이 필요하대요. 자 그때 전류 I를 물어보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의 면적이 얼마다? 여기 면적이 200cm 제곱이랬네요. 자 그러면 뭐 이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이 철판을 끌어올리기 위한 힘은 2670 뉴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앞에서 방금 한 수식을 보면 자 F는 뭐였죠? F는 자 2뮤 제로에 그 다음에 자석밀도 B 제곱의 단면적 A예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요 공극인 면이 몇 개 있죠? 두 개네요. 두 개. 자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하면 되나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곱하기 2를 하면 날아가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F는 알고 있죠? 힘 F는 얼마래요? 2670 뉴턴. 그 다음 뮤 제로 알죠? 단면적도 알잖아요. 단면적은 얼마래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뭐죠? 예, 자석 밀도가 얼마냐? 자 그러면 B 제곱은 얼마라는 거예요? B 제곱은 단면적 A에다가 그 다음에 F 그리고 뮤 제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면적 A는 얼마죠? 밑에서 얘기했죠?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리고 F는 얼마라고 했어요? 2670 뉴턴 곱하기 자 뮤는 자 공기의 투자율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구하면 얼마래요? 0.168 정도가 나온다. 자 근데 자승이죠? 그래서 B는 얼마다? B는 자 0.41 테슬라가 된다 이거예요. 자석 밀도가 0.41 테슬라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철판이 척하고 자 요 코어에 붙은 상태죠. 코어에 붙은 상태인데 자 그때 자 요 모든 지금 자기 회로상에 형성되어 있는 자석 밀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0.41 테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자 기자력 F는 뭐예요? NI죠. 기자력 F는 NI인데 자 이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회로상으로 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기자력은 뭐죠? 예 자기 강도 HC CS라고 하죠. CS의 LCS L은 얼마예요? 60cm잖아. 자 그 다음에 뭐죠? 이 공극 계산해야 되겠죠? 공극은 두 개니까 두 개. HG의 LG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자 자기 강도 HCI의 LCI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요? F를 구할 수 있죠. F를 구하면 우리가 NI를 구할 수 있는데 왜? N은 뭐니까요? N은 몇 턴이에요? 500턴이라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전류 I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자 HCS LS는 뭐냐면 자 자석밀도를 알고 있잖아요. 자석밀도를 알고 있고 이게 뭐래요? 주광이래요. 주광. 자 그러면 앞에 그림 1-11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자기 강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자기 강도를 보니까 자 215더라 곱하기 길이는 뭐예요? 60cm잖아. 자 그러니까 0.6이 된다. 자 요 부분.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은 자 요 밑에 부분이죠? 주철판이에요. 자석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에서 또 구하게 되면 자 자기 강도는 얼마다? 자, 1260 곱하기 길이는 얼마? 30cm잖아. 자, 그쵸? 그럼 0.3. 자, 이것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뭐냐면 이건 지금 공극이죠? 자, 공극이니까 공극은 우리가 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뭘 얘기했죠? 자, 자석밀도 B는 뮤의 H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어요? 자기 강도를 알고 싶잖아요. 이거 HG가 되겠죠? 자, BG가 되고. 자, 그러면 HG는 뮤분의 뭐예요? 뮤분의 B가 되고. 그렇죠? 뮤분의 뮤는 뭐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자석밀도 여기 했잖아요. 0.41.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자 HG는 요거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LG는 뭐예요? LG는 1mm잖아. 1mm. 자 그러니까 자 얘는 뭐예요? 얘는 2 곱하기 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0.41에다가 L을 곱하는 거잖아. L은 뭐예요? 1mm.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요게 바로 뭐다? 예, 요게 이거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요 세 가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계산하면 자 129 더하기 653 더하기 378 하면 얼마가 나온다? 1160 암페어 턴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F는 1160 암페어 턴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NI가 뭔데? N이 500. 자 그러니까 500으로 나눠주면 I는 얼마가 나온다? 2.32 암페어가 나온다. 자 그리고 얘기는 뭐예요? 자 주광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 길이는 요 안에 자기 회로 길이는 60cm다.
그리고 1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자, 철판을 갖다 놨을 때 여기다 몇 턴? 500턴을 감은 상태에서 여기다 전류 얼마를 공급하면 2.32A를 공급하면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자력은 얼마라고요? 기자력은 1160A 턴의 기자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생기는 자속 밀도는 전 구간에 생기는 자속 밀도는 얼마다? 0.41 테슬라다. 그리고 그때 얘가 척 하고 붙는데 그때 그 붙는 힘은 얼마다? 2670 뉴턴이다. 아시겠죠? 예. 교재 예. 교재 45페이지. 교재 4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직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직류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기기를 배울 준비는 되어 있고, 그렇죠? 자, 전기 기기의 직류기를 한번 볼게요. 직류기는 직류기 중에서 지금 먼저 직류 발전기 얘기를 합니다. 직류 발전기는 자, 자개 내에서 도체의 기계적인 운동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 교류 전압을 정류하여 뭘로 바꾼다? 직류 전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다? 발전기다. 무슨 발전기? 직류 발전기다. 자,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다 했는데 사실은 직류 발전기. 자, 이 발전기들은 전부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교류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교류 전압이니까 당연히 전류도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뭘 사용해서 자,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정류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된다? 자, 직류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직류 발전기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그 발전기, 전동기. 예. 자, 우선 지금 발전기 얘기를 하면 에너지 변환이에요. 에너지 변환. 자, 뭐냐? 자, 발전기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있죠. 자, 기계 에너지가 자, 전기 기기. 지금 여기선 직류 발전기가 되겠죠. 직류 발전기 안에 들어오면 자, 뭐로 나온다? 직류 전압이 나온다. 직류 전동기는 반대다. 직류 전압을 공급하면 여기 뭐가 나온다? 기계 에너지, 운동 에너지. 사실은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전기 기기는 에너지 변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자, 이 기본적인 원리가 다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제가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 삼각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시간은 길진 않는데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다양하게 지금 얘기하죠. 좀 전에도 제가 이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잘 이해를 했고요. 전문가가 되셨죠. 자, 삼각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게 90도예요. 90도. 자,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길이를 A, 빗변을 A, 자, 밑변을 B, 그다음에 자, 요 면을 자, 높이를 C라고 할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는 뭐죠? 코사인 세타는 자, 요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A분의 뭐라고요? B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잘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자, 사인 세타는 자, 요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A분의 뭐다? C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제가 A 값을 알고 있어요. 자, 세타 값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밑면값과 높이값을 모른다. 자, 그러면 밑면값은 어떻게 구한다? B는 예, 코사인 세타에다 뭘 곱하면 된다? A를 곱하면 된다.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높이 C는 사인 세타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빗변 A를 곱하면 된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원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포함해서 제가 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현재 교재 자, 교재 40 화면 다시 지울게요. 자, 교재 예, 다시 지우고 자, 교재 45페이지에 지금 직류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서 직류 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의 모든 기초는 뭐냐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에요. 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기장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도체가 있어요. 도체. 근데 이 도체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자기장을 반드시 90도로 쇄교를 해요. 다른 건 안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90도로 쇄교를 해야 돼요. 자, 이 자기장이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자, 자력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자력전은 당연히 S극으로 들어가서 어디론가 다시 이제 페로폴 형성이 다시 이렇게 오겠죠? 예, 그런데 이 도체가 이 자력전 지나가는 걸 정확하게 90도로 쇄교를 하는 순간에 이 도체에 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자, 그러면 자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도체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아무것도 안 생긴다 이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서 반드시 몇 도로 끊어야 돼? 90도로 끊어야 돼. 자, 이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 플레밍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직류기에서도 직류 발전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플레밍의 자, 오른손 법칙이 바로 뭐다? 제너레이터 발전기다 이거예요.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예, 모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제가 여러분들 대면 수업 중이라고 하면 제가 손으로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건 반드시 검색해서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 뭐다? 당연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지나갈 때 도체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플레밍 오른손 법칙 손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몇 도로 형성을 해야 돼요? 90도로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몇 도로 통과해야 된다? 90도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삼각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왜 삼각함수를 설명을 했느냐?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승선해서 발전기를 보셨어요. 자, 동기 발전기나 직류 발전기나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자, 뭐냐? 자, N극, S극. 물론 여러분들 승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기 발전기는 이거랑 거꾸로죠. 무슨 얘기예요? 바깥에 코일이 있고 안에서 자석이 도는 거예요. 근데 자, 자석이 고정돼 있고 안에서 코일이 도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N극, S극.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통과하고 있겠어요? N극에서 S극으로. 이게 자력선이 지나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도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도체가. 자, 이 도체가.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겠어요? 당연히 이 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발전기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도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좀 있으면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좀 있으면 뭐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운동 방향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N극하고 S극을 도체가 90도로 꺾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90도가 아니라 각도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얘는 더 꺾여요. 얘는 자속하고 자기역선하고 자력선하고 뭐예요? 평행해요. 얘는 이렇게 각도를 갖고 있죠? 각도. 그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90도. 얘는 자,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9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쉬웠어요. 얘는 90도 유지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냐고 얘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자 그려볼게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9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 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얘가 좀 얘 얘기한 거예요. 자 세타만큼 기울었다 이거예요. 세타만큼. 자 세타만큼 기울어졌어요. 자 원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90도. 네, 90도를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실제 운동은 이렇게 했어요. 요 도체가 이렇게 운동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90도로 세교해야 된다고 했죠? 자력선을.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운동했으면 이렇게 운동한 거는 무슨 성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자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이 운동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성분은 바로 뭐예요? 삼각함수의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높이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인 거는 자 자력선하고 평행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꽝이다. 이거 소용없어요. 자력선하고 90도로 꺾어야 된다니까. 평행하면 꽝이지.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전류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에 의한 것만 전류가 생긴다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자 요것만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뭘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요 높이를 알면 된다 이거죠. 근데 높이는 제가 앞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높이는 예 빗변을 a라고 하면 뭐라고요? 사인 세타에다가 a를 곱한 거랑 같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사인 세타에 곱하기 a인데 세타가 뭐예요? 90도잖아요. 90 사인 90도는 뭐예요? 1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예요. A. 요 성분이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자, 이 a가 만약에 a가 2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요 값은 2예요, 2.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자, 2만큼 움직였어요. a는 2니까. 2만큼 움직였지만 자, 이게 90도를 이루지 않고 세타만큼 각이 기우니까 자, x축 성분은 안 쳐주고 무슨 성분만 쳐준다는 거예요? y축 성분만 쳐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세타가 30도다. 자, 30도요. 그럼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사인 30도가. 예? 사인 30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0.5죠? 자, 그럼 2잖아.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1.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자,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자력선이 있고 그다음에 도체가 이 자력선을 90도로 세교하면 여기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실제 발전기는 어떻다? 원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운동을. 자, 실제 발전기는 원운동을 해야 되니까 도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니까 자, 도체가 이 포인트에 있을 때는 90도로 세교를 한다. 이거 같이. 그래서 이만큼 움직이면 그냥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최대값인 거예요. 최대값. 자, 그런데 이게 원운동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야? 각도 세타를 이루면서 기울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값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 줄어드는 게 뭐에 맞춰서 줄어든다? 사인 값에 맞춰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포인트에서 자 전압이 제일 높은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점점점 전압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랬다가 자, 요 포인트는 뭐예요? 요 포인트는 아예 그냥 뭐 기울기가 없고 자력선하고 평행하죠. 그러니까 전압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고는 다시 각도를 이루죠. 각도를 이루는데 자, 이거 보세요.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반을 딱 나눌게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자, 각도를 가지고 있던 90도 세교를 하던 다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위에 방향이에요. 요 가운데 뺀 나머지 요 부분은 전부 다 밑에 방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요 반은 운동 방향이 위로, 요 반은 운동 방향이 밑으로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회전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인파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사인파가. 자, 요 포인트는 뭐냐? 요 포인트는 이 포인트다 이거예요. 요 포인트. 근데 여기서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다가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였던 것이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점 값이 뭐 이거 마이너스로 커진다고 표현할게요. 점점점 커지다가 요 부분이 정점이에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자, 평행해지는 부분에 가서는 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뭐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요 부분에서.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이렇게 되고 반을 나눠서 운동 방향 위쪽, 운동 방향 아래쪽.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맨날 중요하다고 그래.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앞에 그림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 자, 지금은 자, 교재 자, 46페이지 그림이 되겠어요. 자, 교재 46페이지 그림인데 자,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여기 N극, S극.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 자력선이 요 방향으로 자, 여기에 맞춰서 쫙 자력선이 형성돼 있겠죠? 자, 그런데 요게 도체고. 그렇죠? 이것도 도체. 이거 도체. 이거 도체. 이거 도체. 도체예요. 자, 얘는 어때요? 자, 요 포인트는 안 생겼죠? 전압이 0V잖아. 그죠? 이건 전압이 V고 얘는 이제 각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뭐 회전 방향은 뭐 이렇게 돌든 시계 방향으로 돌든 뭐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력선의 방향과 어때요? 예, 평행하죠? 그러니까 꽝 된 거야.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자력선의 방향하고 도체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렇든 90도 각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꽝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어때요? 요거는. 자, 요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러니까 최대값인 거예요. 최대값.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사인 값이 나온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회전 운동 하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이 높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빗변 A. 예?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인 세타. 여기 세타에 빗변 A 곱한 거. 여기 사인 A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값이 뭐로 나와야 돼요? 사인 값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했고 이 부분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지금 직류 발전기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직류 발전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플레밍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발전기는 플레밍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만들어진다? 자, 교류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교류 전압이.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한다? 직류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교류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써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정류를 해야 돼요. 정류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야 되잖아. 직류가 뭐냐면 직류가 자,
제가 뭐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설명한 것 같은데 AC 교류죠, DC 직류죠. AC는 뭐예요? AC Alternating Current예요. DC는 Direct Current예요. Alternating Current라는 거는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DC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면 흔들리더라도 플러스 영역에만 있으면 직류예요. 아니 마이너스 영역에만 있어도 직류고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교류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한쪽 넘어간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리기만. 그걸 우리가 정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직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직류가. 자 그런데 정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갈 직류 발전기는 정류를 뭐로 하냐면은 자 기계적으로 정류해요. 기계적으로 정류를 해요. 그걸 우리가 정류자를 이용해요. 뒤에서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기계적으로만 하느냐 아니고 요즘은 전력전자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소자 중에서 정류하는 소자가 뭐죠? 예, 다이오드가 있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는 요 기계적 정류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간 걸 위로 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 엔진에 보면 제너레이터가 붙어 있어요. 그 제너레이터도 당연히 이와 같은 이제 교류를 만들어내고요. 그것도 당연히 정류를 해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뭐 DC 14V 내지는 DC 트럭은 이제 28V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자, 그럼 정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뭐 지금 뭐 밖에 있는 자동차 다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똑같이 이렇게 교류를 만들고 정류를 뭘로 하냐면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정류를 해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약간 조금 좀 남긴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